두 분의 현재 상황 같은 것을 보자면은, 지금은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한테 굉장히 하고 싶은 이야기, 말들, 뭔가 이렇게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한테 표현하고 싶어 하는, 뱉고 싶어 하는 어떤 단어 같은 게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은 이 남자를 붙잡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부정적이라거나 어째서야?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왜 그랬어? 왜 그런 행동을 한 거니? 난 널 이해할 수 없어서 그래. 네가 날 좀 이해시켜주면 안 될까? 사람은 모두 가지각색의 이유가 있잖아. 그리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한테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여러분은 내가 좀 더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를 붙잡고 뭔가 굉장히 수많은 이야기를 꺼내면서 좀 책망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실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 남자분이 우리 여러분한테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는 침묵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왜 내가 있는 쪽을, 왜 너의 얼굴을 나한테 보여주지 않고 어딘가로 낯선 곳으로 걸어가 버리는지, 왜 나한테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납득도 해주지 않고 왜 나를 내버려 두고 너가 그렇게 나를 떠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상대방 남성분한테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근데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한테 속 깊은 이야기를 다 꺼내면 또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많겠지만 지금은 다 이렇게 꾹꾹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이렇게 눌러 담아야만 하는 느낌. 상대방을 잡지는 마시래요. 그리고 그 남자분의 무의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남자분이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무한한 집착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딱 현재 이 상황에서는 우리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 좀 차디차고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우리 여러분이 나한테 이렇게 차갑게 한 남자에 대해서 원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 여러분의 곁에서 멀어져 버린 사람이긴 하지만, 좀 이 남자분의 어디 내면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 굉장히 우리 여러분에 대한 열정 같은 게 잠들어 있대요. 그래서 실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주고 싶고, 떠나는 게 아니라 돌아와주고 싶고, 근데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우리 여러분한테 돌아와가지고 우리 여러분을 이렇게 다시 품게 된다면은 이 남자분이 시련을 얻어야만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남자분의 원래 천성과 본성대로 우리 여러분을 원하는 그 집착을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은 이 남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어떤 고통을 한계를 가져야만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분은 어떻게 보면 겁이 많고 수동적이기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우리 여러분을 꿈에서 되게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좀 겁쟁이 같은 모습도 가지고 있어요, 이 남자분.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너한테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너와 만남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너를 소유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판타지를 꿈꾸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한테는 되게 이상적인 존재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이상이라는 거는 실은 현실하고 섞일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이 남자분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존재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너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용기를 내서 너한테 다시 달려가지고 너를 구하고 너를 가질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에 대한 상상을 남자분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연애 관계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 카드를 조금만 더 뽑아보겠습니다.
왠지 두 분의 사랑 같은 것, 두 분의 만남은 이상하게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이 남자분이 어떤 이상과 꿈으로만 우리 여러분을 간직하지 않고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 어떤 혁명과 같은 행동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의 반기를 들고 우리 여러분을 가지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된다면 이 남자분의 운명과 인생이 어떤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수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고 뭔가를 억누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건데 우리 여러분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이. 우리 둘 다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내가 1000일 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말이야.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해봤는데 말이야. 우리 여러분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고 싶대요, 이 남자분은. 어찌됐든 내가 나의 운명을 만났으니 나는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해. 이 남자분은 어떤 삶을 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남자분의 삶 속에서는 뭔가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을 사랑했었던 마음도 나는 너무 강렬했었고, 우리 여러분을 내 머릿속에 그냥 묻으면서 사는 것도 나한테는 무한한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좀 불완전하게 하지만 사랑보다는 이 남자분의 인생 자체를 위해서 나는 살고 싶대요. 그게 너무 힘들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왠지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이 남자분과 우리 여러분이 잠시나마 겪었었던 따뜻했었던 추억의 시간과 공간이 어딘가로 이렇게 사라져버린 느낌이 있어요. 마치 둘은 굉장히 어린 시절에 만나서 순수한 우정과 비슷한 첫사랑 같은 거를 나누고 어딘가 이사를 가버려가지고 더 이상 서로의 소식을 모르게 된 사이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나의 소중한 친구였었던 이웃집 소녀. 단짝 친구 같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성인이 돼서 어른이 된 후로는 우리 둘 다 서로 공통점으로 간직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희미해졌기 때문에 옛날의 소꿉친구가 연인이라던가 결혼으로 이어지려면은 좀 지독한 짝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두 분의 스토리는 마치 두 사람이 각자의 짝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초등학생 때 혹은 유딩 때 서로의 첫사랑과 비슷했어요. 그래서 서로를 좋은 추억 말고 실질적인 연인 상태로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려면은 두 사람이 서로 자신의 운명을 배신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페널티 같은 것을 받고 잠재적인 각자의 서로의 짝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루어지기 힘든 사랑인 것처럼 느껴져요. 가장 순수했었던 때에 만나서 특별한 추억을 서로에게 이렇게 주기는 했지만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된 뒤에도 이렇게 가질 수는 없는 관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순수했을 때 만났었던 첫사랑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 남자분이 우리 여러분의 자신의 머릿속에서 지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뭔가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긴 하대요. 감정적으로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팍팍한 현실을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가 해주는 이야기는 이래요. 마치 좀 더 먼 미래에는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 말고 만나야 될 남자는 따로 있고 이 남자분도 우리 여러분 말고 만나야 될 여자는 좀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둘 다 서로가 서로한테. 그래서 우리 여러분한테 카드가 해주는 이야기는 이 오래된 관계에 대해서 너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래요. 우리 여러분은 이 남자의 인생 속에서 굉장히 특별했었던 조각과
순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를 소유할 수는 없었을지라도 이 남자분한테 인생의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 건 맞대요. 두 사람이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이별을 한 다음에 서로를 잊느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어떤 서로를 향한 향수와 그리움에 젖어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 같습니다. 진정한 우리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는 따로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우리 여러분한테 필요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굉장히 아쉽기는 했지만 우리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어떤 방식으로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대요. 두 사람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하고 아름답기는 했지만 뭔가 더 다음 단계, 그리고 더 다음 단계 이렇게 자꾸 전진을 할 수가 없는 관계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차곡차곡 정립하고 모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자꾸 빼먹어서 우리 여러분과 그 남자분의 관계를 성 같은 것으로 비유하자면 그 성이 허물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모래성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진정한 운명의 상대는 이 남자분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뭔가 진짜는 따로 있어요. 진짜는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느낌이에요. 이 남자분이 우리 여러분한테 굉장히 좀 다양한 방면으로 어떤 인상 같은 것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냥 단지 거기까지일 뿐이래요. 우리 여러분의 과거의 일정 시간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인연이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관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이 너무 되돌리려고 하신다라거나 붙잡으시려는 노력 같은 거를 하시면은 그런 것들이 좀 부질없을 수도 있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아름다웠던 그 사람을 이제는 보내주시래요. 그리고 이 남자가 뭔가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지어질 날은 분명히 올 건데 그러면 그 빈자리를 다른 특별한 사람이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채워주는 남자와는 이 남자분보다 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두 사람이 어떤 냉전 같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두 분의 관계에서 서로한테 트러블로 작용할 수도 있는 요인 같은 것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만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면 한 명은 파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사람이 감정 표현을 잘 못해서 상처받거나 분노하거나 서운한 일이 있으면 이것을 대화로 푼다라기보다는 꽁하니 침묵을 지킨 채 집에 있는 것으로 반항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인 것 같고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둘 사이에서 뭔가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풀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한 명은 잘 삐지는 침묵쟁이, 나머지 한 명은 인간관계를 사랑하는 외교쟁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에서는 항상 인내심을 필수로 가져야만 했던 것처럼 느껴져요. 이 사람을 내가 가지려면 우리가 같은 어떤 관계 안에 속해 있으려면은 서로가 서로를 참아야만 하는 느낌. 좋아하지만 어떤 고통을 참아야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을 수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분과의 사랑은 고통과 인내심이었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인내심의 바닥을 긁는 우리 그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남자분의 무의식을 살펴보면 근데 왠지 이 남자분은 우리 여러분한테 좀 토라지고 삐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사춘기 소년처럼 느껴지기도 해가지고 이 남자분의 성향이 좀 어리고 충동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거나 삐지는 것을 굉장히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 여러분을 굉장히 좋고 아름답게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치, 그럼 뭐하냐, 네가 나 안 만나줄 건데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한테 서운함과 약간의 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 남자분은 우리 여러분이라는 사람한테 아직도 반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내면의 갈등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남자분의 어떤 이성이 살짝 흐려지는 날에는 우리 여러분한테 연락이라던가 행동을 취하고 싶기는 하지만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한대요. 좀 자기가 먼저 사과를 하면은 그거는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남자분. 마치 누나가 내 마음 안 알아줘가지고 서운하고 나 너무 화가 나. 내가 잘못했는데 누나도 잘못한 거 알지?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굉장히 유치한 그런 느낌?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하거나 그런 것이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한테 필요한 조언을 한 가지 뽑아볼게요. 이 남자분은 우리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좀 자기 권위, 자기 모습을 되게 세우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좀 희생을 시키더라도 나의 자존심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 여러분이 자기로 인해서 겪는 어떤 스트레스보다는 자기의 보여지는 모습이 더 중요했었던 남자.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되게 너무 미울 수밖에 없는 순간이 여러 번 있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같이 있는 순간이 계속 우리 여러분을 이렇게 찌른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남자분이 항상 우리 여러분의 어떤 한계를 아무렇지 않은 척 툭툭 이렇게 건드렸다라는 느낌이 있고 우리 여러분은 이 남자를 이렇게 한 대 친다라기보다는 너 나 왜 건드리냐 이러면서 한 대 친다라기보다는 얘는 왜 나한테 그러는 걸까 하면서 어떤 가슴 아픈 인내심을 가져야만 했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실은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로 인해서 받은 스트레스는 분노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은 뭔가 분노를 표출한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슬픔으로 내 안에 간직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얘한테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내가 얘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얘한테 내가 악역처럼 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내가 참자라고 생각을 하신 느낌이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지 말고 그냥 슬픈 사람이 되자. 이러면서 우리 여러분만의 음지에 걸어가기로 한 그런 느낌? 이 남자분은 우리 여러분이 자기로 인해서 겪었을 고통이라던가 슬픔에 대해서 전혀 이해라던가 공감을 못하는 느낌이 있어요. 마치 우리 여러분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양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느낌? 너 왜 슬퍼? 너는 뭐가 문제야? 너는 왜 그런 고통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거니? 이러면서 우리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기보다는 같이 쟤 또 저러네? 쟤는 좀 우울증이 있는 애 같아. 야, 네가 감정 기복이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너도 어떤 노력을 해야지 너의 슬픔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야. 이런 남보다도 못한 이야기를 이 남자분이 굉장히 많이 했을 수도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뭔가 성인이지만 너무 어린 상태의 미취학 아동의 정신 수준을 가진 남자분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을 우리 여러분이 계속해서 옆에 둔다라거나 뭔가 여기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한테
그 이상의 헌신을 더할 수도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이 더 이상 이 남자분한테 우리 여러분의 인생을 뺏긴다라면은 그것은 그냥 뺏긴 거래요. 어떤 감사라던가 보상이라거나 그런 식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 이 남자분을 좀 정리를 하실 필요도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뭔가 내 옆에 있으면은 나의 불행을 두고 사는 것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과 다툼 같은 것을 하면은 이 남자분한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뻗어가지고 내가 좋은데 비싸고 좋은데 예약해놨으니까 우리 같이 여기 가가지고 화해하고 서로 화풀자. 이제 안 그러기 파티하자. 대화도 좀 하고 서로 이해해보자. 이런 식의 액션을 우리 여러분이 취하면은 이 남자분이 되게 고분고분하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그럼 비싼 데는 뭐하러 예약했어? 난 그거 싫어해. 그거 맛있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이런 식의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은 얘하고 화해하고 싶고 내가 먼저 예약해놓은 레스토랑이니까 인내심 같은 것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가자. 가서 우리 풀어야지 계속 같이 만날 수 있는 거야. 이런 설득 같은 것을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남자분의 어떤 세계가요. 굉장히 요란하게 부서지면서 어딘가로 다시 재정립이 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의 관계, 우리 여러분의 존재는 이 남자분의 무의식에서 좀 금단이라거나 아니면 금기의 땅이라거나 뭔가 봉인되어야 할 기억인 것 같아요. 이 남자분한테 우리 여러분의 추억이라는 거는 내가 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경계하는 모습조차도 별로 보여주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되게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남자분.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 여러분한테서 숨기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세상한테서도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그리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하는데 이 남자분의 직업이 이동수를 이용해야만 하는 직업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혹은 사업가라거나 예술가적인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여러분의 눈앞에서 자취를 감추고 마치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사라져가지고 이 남자분의 영역, 뭔가 미래의 영역 같은 곳, 그곳을 향해서 떠나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어울려야만 한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과의 관계, 우리 여러분의 어떤 존재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새롭게 찾아서 떠날 미래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여러분이 아니고 나의 종착지는 따로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정착을 해야만 하는 땅에 가야만 하는 사람이라서 그 종착지가 자신한테는 더 중요하대요. 근데 이 어떤 변화의 바람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분뿐만 아니고 우리 여러분한테도 불어버렸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있었던 어떤 작은 세계가 이렇게 깨지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만 하는 느낌? 모험가 여행, 변화와 이동수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이 남자분은 자기가 아직 도착하지 못한 종착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자기가 거기에 도착하게 되면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성공을 거머쥘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한테 필요한 조언을 한번 뽑아볼게요. 우리 여러분과 이 남자분과의 관계에서는 넘기 힘든 장애물이 필연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 여러분한테 방황하고 흔들리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내가 우리 여러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시련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시련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졌고 넘어진 사람의 눈에 들어온 거는 자신의 다른 미래였어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은 이 남자분과의 어떤 관계의 구속력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에요. 아직도 어떤 중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이 남자분은 더 이상 우리 여러분과의 관계의 구속에 이렇게 잡혀지지 않고 떠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우리 여러분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었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영역을 헤쳐나가는 게 옳은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여러분을 마치 자기가 이겨내야만 하는 시련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겨내는 방식이 우리 여러분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남자분이 우리 여러분을 스쳐서 지나가고 가게 되는 길이 굉장히 멀고 우리 여러분과는 연관이 별로 없을 수 있는 그런 진로이기 때문에 아직 잊을 수 없다면 가끔 회상하는 것은 좋지만 이 남자분을 너무 깊이 좋아하시지는 말래요. 되게 필연적으로 떠나야만 하는 사람이란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에서는 되게 갈 때까지 갔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극한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이 남자분이 굉장한 잘못을 한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다라는 느낌이 있고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네 탓. 이런 유치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우리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었고 우리 여러분 항상 이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너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게 네가 늘 승리를 할 수 있게 내가 어떤 우호적인 우방을 지키는 그런 협력을 우리 여러분이 항상 해주셨던 것 같은데 남자분이 굉장히 과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친구가 자기 과자를 이렇게 나눠줘요. 우리 여러분이 자기 맛있는 과자를 이 남자분한테 이렇게 한 움큼 줘서 주면은 이 남자분이 맛있다 이러면서 그 과자 봉지를 뺏어버리는 느낌이에요. 내가 좋아서 준 거지? 정말 맛있다. 다 줘. 이런 느낌. 이 남자분의 무의식 속에서는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지를 한 것 같기는 해요. 왠지 우리 여러분이 나 없이도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남자분이 생각을 할 때는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도를 지나친 폭군 같은 행동을 어떤 권력을 우리 여러분한테 심하게 휘둘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나와 분리되기를 원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이건 내가 불러들인 거나 다름없고 내가 그렇게 만들었었던 이별이고 그래서 자기가 만든 상황에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느낌이지만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우리 여러분의 앞에 재등장을 하고 싶긴 하지만 아마 그건 안 될 거고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편한테 굉장히 거칠었었던 남자분이란 느낌이 있어요. 이 내 편은 우리 여러분이에요. 자기를 소중하게 대해주고 자신의 옆에 있어준 사람에게 어떤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마치 당연하다는 것처럼. 그리고 이 남자분이 우리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잘못했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이 남자분한테 돌아온 느낌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내 발등을 찍었던 셈이죠. 그래서 이 남자분은 결국 좀 모든 걸 다 인정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나빴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고 벌을 받는 것이다. 어떤 권총징악이 자기한테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걸 좀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인정해버린 느낌이에요. 우리 여러분한테 필요한 조언을 한번 뽑아볼게요. 이 남자를 우리 여러분이 만나게 된다면은
되게 손해를 볼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우리 여러분의 가슴에 비수를 꽤나 여러 번 굉장히 자주 꽂았었던 사람, 우리 여러분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누르려고 했었던 사람이었고, 우리 여러분이 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 남자분한테 우리 관계에 대한 어떤 건설적인 토론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은 너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나도 너한테 더 이상 잘해줄 수 없어. 이런 이야기 같은 거를 하려고 하면은 이 남자분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남자분이 자꾸만 우리 여러분을 피해자처럼 만들었었던 사람이고, 이야기를 되게 무시했었던 사람이고,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았었던 사람이고, 지려고 하지 않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만나는 것은 그러면 엄청난 손해이지 않아? 내가 너의 하인이나 밑에 사람은 아니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널 좋아해서 만나기는 하지만 내가 내 살 파먹는 짓을 계속하는 건 아니지 않아? 너는 내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니? 이런 이야기를 해도 남자분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한테 제안했었던 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협상 같았을 거고, 실은 이 남자분의 수준에서 우리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했어도 이 남자분은 손해를 볼 일이 없었던, 뭔가 무리되지 않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슨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네가 들어준다고 해서 네가 뭐 손해를 보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 남자분은 우리 여러분의 어떤 현실적인 제안과 이야기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았대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나 그런 거 불편해. 우리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하면 안 될까,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깨달은 거죠. 얘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애라는 거를요. 그리고 성격이 좀 이상한 애라는 걸요. 같이 놀 수 없을 정도의 성격인 느낌? 너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은 알겠어. 너는 마음대로 해.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게. 이러면서 우리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를 시전했던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넌 네 마음대로 하니까. 나도 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